내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문제가 화두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순천시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흥군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협의 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 급파되는 산불 헬기가 내년에는 50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곳, 바로 충남입니다. 충남도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문제가 화두입니다. 정당에서도 지역 정치인들도 하나같이 공공자원화시설을 놓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최적 입지 후보지 1위는 연양들.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자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과 연양동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순천시가 두 차례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일부 주민들의 난입과 회의 진행 방해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당들의 관심도 순천 공공자원화시설에 쏠렸습니다. 진보당은 지난달 27일 자체적으로 순천시민 공개 대토론회를 열었고 일찌감치 입지 후보지 주민들을 위한 후방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모든 행동들은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투명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부족한 점들은 서로 보완해 가면 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반대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모 변호사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연양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강행할 경우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장했습니다. 저 손은모는 순천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 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 소속 순천시 의원 12명도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다음 달 입지선정 결정고시 기한 연기,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 구성 등 계획을 담은 발표문을 낸 겁니다. 순천시는 정쟁화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 의원들의 갑작스런 입장문에 대해 자기 모순적인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순천시 의원 2명이 참여해왔는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또한 순천시는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받았다는 타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을 제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방식은 의회 동의 사항이며 순천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쟁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문제. 사업 추진기관인 순천시가 깊은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지역사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낡은 주택가를 바꾸고 낙후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전남 장흥군 역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 기양리의 칠거리 골목입니다. 건물 외벽은 녹슬어 얼룩졌고 지붕은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상가 곳곳도 간판만 남아있을 뿐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지역의 대표적인 번화가였지만 점점 쇠퇴하면서 잊혀진 공간. 장흥군은 이곳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국비와 군비 등 155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골목상권을 정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내년까지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딱히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딱히 큰 결과는 지금 못 얻는 것 같아요. 장흥 7거리 도시재생 사업은 12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주차장과 안심 골목길과 같은 기반 시설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됐지만 거리 상권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위해 마련되는 거점 상가와 창업 지원 플랫폼, 쉼터 등은 아직 공사 발주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흥군은 건물 매입과 보상, 대상지 변경 등으로 주민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6월까지 시설 구축 사업을 마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안을 확정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설계가 다 마무리돼 가지고요. 내년 6월까지 저희가 모든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해서 본래 사업 목적대로 토요시장 주변에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일으켜지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흥 7거리 도시재생 사업. 사업 기한이 6개월 연장된 가운데 남은 사업들이 정해진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큰 활약을 펼치는 진화 헬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헬기가 불이 난 곳에 도착하자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립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입이 어려운 산 정상 부근은 물론 험난한 산지에서도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가 곳곳에 장착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산불 상황을 하늘에서 포착해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추가로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해 모두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가을철 산불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내년도 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헬기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항공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헬기뿐만 아니고 지상 진화 대원과의 합동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충북 음성에서 공중 지상 합동 전국 훈련을 산불 진화 헬기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공중 진화대도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헬기와 함께 산불 현장에 낙하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는 숨은 영웅들.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체력 훈련과 낙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살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산불 조심 기간도 훈련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는 이륙 준비를 마쳤고 공중 진화대도 출동 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고 또 수도권과 이어지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인데요.
올 연말이 교통소외 해소를 위한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의 쓴맛을 본 서산공항 건설 사업. 충격이 가시기도 전 충남도는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가장 관심은 건설 비용입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아래로 낮추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까지 반영되면서 서산공항은 다시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국토부 재기획 용역에서 사업비가 예타 면제 수준으로 조정된 거로 전해집니다. 모든 걸림돌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어떤 걸림돌도 없고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을 경우 남은 산은 정부 예산 확보, 충남도는 항공 수요 확보 대책 등을 제시하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내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10억 원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길과 함께 충남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은 제2서해대교 건설. 현재 나오나는 두 가지로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결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중 건설 시기가 빠른 고속도로가 중점 추진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역사회는 예타 면제와 국비사업 추진 등 조속한 건설을 위한 모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업단지 유치 등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등 서해권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서산공항과 제2서해대교 건설. 막판 고비를 넘겨 충남 교통소외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른바 사건 브로커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이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23일 전남청 인사계와 안보수사 2대, 해남과 진도 등 산하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 일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62살 성모 씨가 인맥을 동원해 경찰관 승진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1년 전남청 경감 승진자의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경찰이 쇠톱을 이용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23일 새벽 3시쯤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 거리에서 쇠톱을 들고 배회하다 길을 걷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상을 입혔고 주차된 승용차 한 대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종석 전남도 의원이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속한 조사와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여순 사건 지원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이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고령인 현실을 고려해 신속한 조사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순 사건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부상임이 분명한데도 증거가 부족해 국가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희생자분도 계신다며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순빈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장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순빈 위원장은 23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소통하는 정치를 실현해 서민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장을 거치고 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여수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선박 기관실에 검출기를 설치한 뒤 냉각수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방사성 핵종과 농도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무선 통신을 통해 지역 주요 전광판과 공식 누리집에 결과를 게시할 방침입니다.